오늘의 탐방보고서 시간입니다. 앞서 예고해드린 대로 오늘은 줄기세포 대표적인 기업이죠. 파미셀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코로나 시대에 부쩍 주목을 받고 있는 기업인데 현재 어떤 포인트들을 잡아야 되는지 유안타증권 정미란 FA 팀장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세요. 자, 파미셀 줄기세포 치료제를 이제 전통적으로 좀 많이 연구를 해왔고 최근에는 코로나 진단키트에 들어가는 원료 시약도 제공을 하는 업체로 알려져 있죠. 네, 좀 자세하게 풀어주시죠. 아무래도 이제 파미셀 같은 경우에는 2018년부터 영업이익이 이제 시작이 되고 이제 작년에 좀 흑자 전환을 좀 본격적으로 네. 했는데 의외로 양력은 상당히 깁니다. 1968년부터 이제 설립이 됐고 상장은 1988년인데 그 사이 동안 RNA라든지 줄기세포에 좀 본격적으로 계속 연구 투자를 했던 기업이라 뭐 어떤 연구력이 이제 최근에 들어서 좀 더 성과를 낸 거라고 보여집니다. 네. 영위하는 사업은 좀 많은 분들이 좀 관심 있으시는 분들이 꽤 이제 코로나 시대에 많이 있으실 텐데 첨단 원료 의약품 선두주자면서 유전자 진단 및 또 이제 치료제 원료 물질, 그러니까 뉴클리오시드라고 하죠. 대량 생산하는 업체입니다. 실제 이제 전체 뉴클리오시드의 80%는 이제 파미셀이 생산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시고 최근에 이제 좀 대두되고 있는 코로나 치료제와 더불어서 뉴클리오타이드의 그 원료가 되는 이제 그런 물질을 생산하는 업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네. 2018년부터 영업이익이 잡히기 시작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현재 매출은 그러면 어느 정도인가요? 우선 누적 매출 올해 3분기 누적 매출이 58억 원 정도로 전년 대비해서 292% 정도 증가했습니다. 네. 실제 영업이익 자체는 좀 그렇게 크진 않다라고 생각되실 수 있지만 이게 흑전환으로 안정적으로 되고 있다라는 부분이 좀 두 가지로 보여질 수가 있는데 단순히 코로나19라는 이런 특수 상황뿐만 아니라 실제 백신도 그렇고 치료제도 그렇고 RNA 기반으로 모든 이제 치료제와 이런 백신들이 개발이 되고 있는데 이 전체 의약품, 제약품 쪽에 흐름이지 트렌드가 RNA 쪽으로 가다 보니 이쪽에 대한 수요 공급들이 안정적으로 앞으로도 이제 네. 좀 주어질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코로나19 치료제의 주 원료도 생산을 한다고요? 네. 아무래도 많이 이제 들어보셨을 듯 렘시데르의 이제 그 주 원료라고 렘데시비르, 네. 네. 죄송해요. 렘데시비르의 이제 주 원료라고 보시면 되는데 실제로 또 이 부분이 좀 성장 동력이자 앞으로도 좀 주목할 부분 네. 중에 하나입니다. 진단 키트나 이제 리보엑산은 RNA라고 하죠. DNA 구조가 좀 흡사한 마치 붕어빵에서 붕어빵이 이제 나오는 그런 구조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핵산 치료제의 주 원료가 뉴클리오시드입니다. 이제 파미셀이 이제 세계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전체 세계 시장에서 80%의 원료를 이제 공급을 하다 보니 거의 좀 다소 굉장히 독과점 시장인데 과거보다는 앞으로 계속적인 이제 그런 수출이라든지 이제 수출할 수 있는 그런 물량들이 네. 계속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이제 공장도 계속 늘려가고 있고요. 대량 생산 기술력으로 현재 이제 1,000만 불 이상의 수출도 이미 달성을 했고 내년 하반기만 하여도 이제 한 106억 정도 투입이 된 공장 증설이 완료가 됐습니다. 이런 이제 흑자 전환한 기업이 왜 이렇게 공장에 투자를 하느냐라고 하면은 RNA 기반으로 된 이런 백신이라든지 치료제뿐만 아니라 단백질 신약품 자체에서도 이쪽 뉴클리오시드를 사용한 그런 약품들, 빅파마에서 나오는 약품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차후에 말씀드릴 그런 부분들 때문에 파미셀에서 계속 파미셀에서 지속적인 투자를 하는 것으로 보여질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뭐 최근에 좀 이슈가 되었던 뉴클리오타이드 원재료 자체가 뉴클리오시드를 좀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이 뉴클리오타이드와 결합하여서 앞으로 이제 빅파마들이 지속적으로 좀 파트너십을 맺고자 하는 업체가 기본적으로 좀 대량 생산이 좀 가능한 업체이거든요. 꾸준한 그런 부분들을 보여줌으로써 뉴클리오시드 분야에서도 좀 앞으로의 성장성이 좀 더 돋보일 수 있을 것이다라고 네, 보여집니다. 그렇군요. 그러면은 지금 뭐 대량 생산을 위한 설비도 어느 정도 확충이 되어 있고 실제로도 좀 1,000만 불 이상의 그런 수출 실적을 달성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의 실적 성장도 외형적으로 더 크게 달성이 될 수 있겠네요. 그렇죠. 아무래도 원료 의약품 쪽에서 안정적이면서 좀 성과가 인증된 그런 원료 의약품을 공급을 하고 있고 네. 무엇보다 대량 생산이 가능하다는 부분들 그리고 또 하나 더 좀 더불어서 MPG라고 단백질 신약의 이런 전달체 아마 이 바이오 쪽에서는 이미 케미컬에서 단백질 신약으로 많이 전환을 하고 있습니다. 네. 케미컬은 아무래도 좀
신체에 좀 큰 작용을 부작용과 작용을 함께 이루다 보니 좀 부작용들이 좀 많이 일어났던 부분들에서 보다 신체에 적합한 내 신체 이제 단백질 구조를 이용한 그런 신약들이 많이 개발이 되고 있는데 거기에 조금 미미하면서 효과는 좋지만 일부에만 좀 영향이 끼치는 그런 부작용이라기보다 단점들이 있습니다. 네. 가격 대비해서. 근데 바로 그 부분들을 좀 보완할 수 있는 부분들이 MPEG라고 바로 파미셀이 좀 제2의 주력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단백질 신약 전달체라는 부분 자체가 이 단백질을 결합을 시켜서 단백질 신약의 이제 효능을 높이고 또 지속 사용하면서 생길 수 있는 내성을 좀 감소한다라는 부분에서 빅파마들에서 단백질 신약을 개발을 하면서 좀 필수적으로 함께 이제 컨택을 하고 단백질 신약 트라이를 하면서 네. 같이 또 이제 그 겸용 겸용 이제 임상을 하는 그런 물품 중에 하나입니다. 이제 올해 초반에도 이제 파미셀에서 UCB와 이제 공급 계약을 신규 체결을 했고요. 미국 넥타와는 또 한 번 더 체결을 했는데 이미 이 MPG 관련해서만 해도 올해 한 50억 이상이 전망이 됩니다. 그리고 또 현재 뭐 파트너사들을 빅파마들이 좀 우선순위로 둔다고 했을 때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파미셀의 가장 큰 장점이 이런 대량 생산이 좀 가능해야 되는 이런 공장 체제 자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MPG의 좀 안정적인 공급 자체가 가능해서 만약에 단백질 신약은 이 단독으로 사용했을 때보다 좀 다른 부분들과 함께 했을 때가 좀 더 효과적으로 임상 결과적으로도 뛰어난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런 이제 빅파마들의 러브콜을 좀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좀 눈여겨보실 만한 부분이라고 보여집니다. 고객사들도 탄탄하게 좀 잡혀 있고 수요는 계속해서 증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줄기세포 치료제는 언제쯤 상용화가 될까요? 아무래도 저는 이제 오늘 이 파미셀에서는 가장 주목하고 이게 싶은 게 핵심이죠. 과거부터 현재까지 계속적으로 좀 아무래도 줄기세포 자체에 대해서 어떤 꿈의 신약이라고도 맞아요. 불리는 네. 것처럼 심플합니다. 줄기세포에 대해서 언뜻 알고 계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가장 그 부작용이 낮은 우리가 그 아기들이 태어났을 때 이제 배꼽을 탯줄을 떼서 뭐 제대열 보관을 한다고 하는 네. 것처럼 약간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되세요. 가장 내가 건강했을 때 내 줄기세포를 일부 떼어서 내가 내 몸의 어떤 부분이 좀 문제가 생겼을 때 대체를 한다라는 그 부분인데 이 파미셀에서 이미 줄기세포 관련된 치료제는 이제 한 AMI가 이제 출시가 되어 있는데 실제 현재 시장에서는 큰 반향이라든지 성과를 내지는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파미셀이 계속 걸어온 줄기세포 치료제에서 이 시장에서의 좀 위치와 이제 업적들을 본다라고 했을 때 실제 줄기세포 시장 자체가 어떤 뚜렷한 치료법이 없는 난치성이라든지 퇴행성 질환들을 좀 집중적으로 연구를 하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미래의 의학을 이끌어갈 뭐 차세대 성장 동력으로 이제 불리고 있습니다. 그만큼 어려운 게 좀 사실이고요. 그래서 줄기세포라는 것 자체가 우리 몸에서 한 개의 줄기세포에서 다른 세포를 생성할 수 있는 좀 특이한 능력을 가진 그런 세포입니다. 그 세포를 이제 떼어서 손상된 부위에 좀 적합을 하면 그 부분을 자체적으로 그러니까 우리 내 몸 자체에서 마치 내 간이 또 생기는 것처럼 마치 그런 식으로 생기는 그런 이제 접근인데 실질적으로 현재 이제 파미셀에서는 이제 셀그램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치료제에 네이밍을 하는데 셀그램 AMI를 2011년에 줄기세포 최초 치료제로서 이제 내놓고 시판 중에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은 이제 자가 골수 유래 이제 중간염 줄기세포 좀 말이 길면서 어려운데 자가 골수 이제 내 골수에서 이제 채출한 줄기세포를 이용한 그런 치료제입니다. 부작용이 낮지만 이 약이 쓰이는 경우가 급성 심근경색 환자분들을 이제 대상으로 하다 보니 어떤 난치성이라든지 그런 부분까지 좀 폭넓은 어떤 수익성을 창출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발표된 셀그램 LC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살짝 다루고 싶은데요. 간경변 좀 많이 들어보셨을 네. 거예요. 간경변 같은 경우에는 비형 간염에서 좀 이렇게 진행이 되시는 경우도 있고 실제 간경변이 좀 악화되면 간암까지 가는 경우도 있는데 뚜렷한 간경변 관련 치료제가 없는 게 현상이에요. 예. 굉장히 좀 뭐 글로벌 제약사들도 가장 눈여겨보고 있지만 네. 계속적으로 좀 실패를 하고 있는데 실제 셀그램 LC 같은 경우에 최근에 임상 3상 승인을 받았고 네. 임상 2상 때부터 이미 미국 의학회에서 가장 이제 저명한 의학회라고 할 수 있는 리버 인터내셔널에 기재가 되면서 세계의 이제 간 관련 특히 간경변 관련 이쪽
제약 파마들이 좀 주목을 하고 네.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강력면 시장이 미국에서만 8,000조이고 이제 전체 이거를 이제 수치화해서 금액적으로 본다면 60조에 좀 달하는 엄청난 시장인데 강경변 이 셀그램 LC가 좀 특별한 게 강경변은 이제 내 간이 섬유화가 되면서 네. 이게 이식을 해도 그 사람의 이 특질상 강경변이 일어나면 또 강경변이 일어난다고 해요. 그러면은 뭐 쉽게 말씀드리면 이제 뭐 난치병에 좀 더 그쵸. 가깝죠. 그런데 그 부분을 내가 내 자체 면역 줄기세포를 이용해서 한다라고 하면 이 면역 반응도 낮을 뿐더러 부작용도 낮고 다 아무래도 좀 보다 안정적인 치료가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임상 일상이 좀 진행 중이고 한 3년 전부터 진행 중이고 한 내년 정도를 좀 바라보고 있는데 여기에 따른 이제 진행 상황들이 아무래도 우호적이고 현재도 이 국내에서 이뤄지고 있는 임상 3상 같은 경우에도 200명을 좀 상대로 무작위 선출을 해서 100명은 이제 투약을 하고 100명을 안 하고 있는데 임상 2상에서 상당히 좋은 결과치를 보였거든요. 임상 3상에도 상당히 좋은 결과치를 본다라고 하면 현재 치료제가 없는 시장에서 어떻게 보면 블루오션에서 어떤 이제 독보적인 존재가 되지 않을까라고 기대가 되는 바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향후 이 꿈의 신약이라고 불리는 줄기세포 치료제가 또 대량 생산 단계까지 가는 날까지 우리가 좀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오늘 파미셀 얘기는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정미란 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